주간 꿀에 FC 바르셀로나가 아시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비세의 고베와 평가전을 치렀고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비 쪽에서 실수도 있었고 실점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은 새로운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 일단 아시아 투어 첫 단추를 상당히 잘 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는 한국으로 넘어와서 서울에서 FC 서울과 경기를 치르고 대구로 넘어가서 대구 FC와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 치르고 나면 아시아 투어가 끝나고요.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조한 감페르컵을 치르면서 다가오는 시즌을 완벽하게 준비하게 되는 거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시아 투어를 통해서 흥행도 성공하고 경기력도 끌어올리고 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펼쳐진 비세이 고베하고의 평가전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대구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치고 얼마만큼 흥행에 성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갑니다. 같은 공간에서 라민 야말과 숨을 쉽니다. 상암에도 가고요. 대구에도 갑니다. 바르셀로나의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마시아에서 성장한 선수들 얼마나 좋은지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비세이 고베전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바르셀로나는 일본으로 넘어가 비세이 고베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27일 일요일 오후에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문전에서 에릭 가르시아가 우당탕탕한 상황에서 마무리를 먼저 지었고요. 그 가운데 다이세이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이 1대1로 마감이 됐습니다. 후반전 바르셀로나는 11명을 모두 교체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그 가운데 바르다지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페드로 페르난데스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3대1로 바르셀로나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 바르셀로나의 신입생 3명 조한 가르시아, 레시포드, 바르다지 다 기대해 볼만하다. 레시포드가 약간 아쉬움은 있었지만 아직 폼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활약상만 놓고 보더라도 기대해 볼만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라마시아에서 새로운 재능은 계속해서 나온다. 뭐 토렌치 선수라든가 페드로 페르난데스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특히 페드로 페르난데스 선수는 골까지 넣었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해서 패스기를 보는 게 남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앞으로 기회를 좀 부여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 내용은 수비는 다소 불안했어요. 그 대신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좀 발휘하고자 노력을 했죠. 특히 비세이 고베는 라민 야말을 묶고자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라민 야말은 라민 야말이었고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한 골을 실점한 게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쿠바르시가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수비 라인이 뚫리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불안한 것은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에 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세이 고베 공격수들에게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은 것은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정상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비세이 고베는 리그를 진행하는 가운데 경기에 임했고 바르셀로나는 목요일날 현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경기가 취소되다 보니까 금요일날 재개가 되면서 넘어갔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네, 일본 프로모터인 야스다 그룹이 100억 정도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국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비세이 고베하고의 평가전을 취소했었죠. 근데 라쿠텐 회장이 이 돈을 충당하면서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라쿠텐 회장 대단합니다. 여하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기 경기 내용보다는 일단 축제 분위기였으니까요. 그것을 더 즐길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보면서 여러 가지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얀 선수가 비세이 고베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하피냐 선수의 머리띠가 호나우지뉴를 연상시키는 부분이나 그리고 레시포드의 등장이나 조한 가르시아의 선방이나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팬들은 이 경기를 즐겁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내용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했어요. 그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지만은 상대의 역습에 고전했다. 상대에게 10차례나 슈팅을 허용했고 요 슈팅을 4차례나 허용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경기는 신입생들의 활약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바르다지는 골까지 넣었고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고 조한 가르시아 엄청난 선방으로 왜 한지 플릭 감독이 이 골키퍼를 넘버원 골키퍼로 기용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도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신입생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시아 투어 가기 전에 라포르타 회장이 인터뷰를 가졌어요. 더 이상 영입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포르타 회장은 현재 스쿼드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라포르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역사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지금의 스쿼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물론 감독이 왼쪽 윙포워드 공격을 보완하자는 얘기를 했고 이제 레시포드를 영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적 시장을 닫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백업 레프트백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선수 등록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기존 선수 중에서 전력 외 선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이번 여름에 3명 영입했거든요. 조한 가르시아, 바르다지, 레시포드 영입했습니다. 레시포드 임대로 영입했죠. 그리고 이 2명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트랜스퍼 마켓에 의하면 2,500만 유로 정도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4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1억 6,700만 유로 정도를 썼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8명을 영입하는데 1억 5,300만 유로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크게 나죠.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의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강하고자 노력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승을 노린다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진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호드리고가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가 나간다면 또다시 센터백도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고 미드필더도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영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또 아니라고 해요. 8명이나 영입하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보강을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미드필더나 또 다른 공격수와 또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적 시장이 막을 내렸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확실히 강해진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 팬들이 좀 조바심이 나죠. 그래서 왼쪽 풀백은 어떻게 안 되겠니? 난 불안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안해요. 그러니까 왼쪽 백업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자, 신입생 얘기를 좀 해봅시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선수는 골키퍼 조한 가르시아입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전 45분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방을 3개나 했어요. 한 골 시점에게 했지만은 쿠바리시의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실점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에서 볼터치가 26번, 박스내 세이브가 3번, 다이빙 세이브가 2번,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9%였습니다. 순발력 자체가 달라. 반사신경 자체가 달라. 나 오랜만에 골키퍼 보는 재미가 있었다. 물론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한 가르시아의 선방 장면이 와 오랜만에 나 흥분했어요. 바르셀로나 골키퍼 뭐 오나나 레이나 뭐 이런 선수들 보면서 흥분했겠어요? 내가 발데스 보면서 흥분하겠어요? 아 발데스 보면서 흥분했죠. 그때는 뚜껑이 열렸었죠. 나쁜 의미의 흥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좋아요. 네. 좋습니다. 물론 테오 슈테겐에게 좀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허리 수술 잘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슈체스니가 지난 시즌 잘해준 것도 있지만 2년 재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한 가르시아가 넘버원 골키퍼로 뛰는 이유도 보여줬고 순발력, 선방 능력 엄청나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최후방이 강해진다면 적어도 8골 내지 15골 정도는 골키퍼가 막아준다고 봤을 때 승점은 더 많이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조한 가르시아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이번 평가전 45분 만에 입증을 했습니다. 물론 45분 보고 이렇게 극찬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경기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파뇰에서 엄청 대단했거든. 나만 봤나 그걸? 여러분도 봤잖아요. 엄청난 선방 능력. 이것을 바르셀로나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한 가르시아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그리고 눈이 바르다지 선수. 바르다지 선수 이름에 대해서 바르그다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바르다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45분 후반전 출전했고요. 그리고 한 골 넣었습니다. 슈팅 3개를 시도해서 한 골을 넣은 거죠.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된 겁니다. 기회 창출도 한 번 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84%에 이르렀습니다. 완벽한 백업입니다. 바르다지 이 정도 활약이면 선발로 뛰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라민 야말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라민 야말의 백업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른쪽 라인에서 넓게 펼쳐서 직선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득점 장면 보면은 반대편에서 넘어온 걸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왼발 슈팅도 매우 정확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르다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바르다지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게 좀 아쉽죠. 바르다지, 라민 야말이 동시에 뛰는 모습도 분명히 볼 수는 있을 겁니다만 여하튼 바르다지 입장에서는 라민 야말의 백업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수는 이적료도 굉장히 쌌잖아요. 200만 유로인가 250만 유로인가 그랬거든요. 그 효과는 톡톡히 볼 것 같습니다. 전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 치켜뜨고 주목했던 선수 마커스 레시포드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마커스 레시포드가 후반 시작하면서 출전을 했고 그런 다음에 78분쯤에 교체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33분 뛰었습니다. 물론 저는 마커스 레시포드의 플레이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왼쪽 라인에서 연계라든가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역시 저돌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부분은 위력적이었거든요. 레시포드가 슈팅 하나, 기회 창출 하나, 그리고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했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공식 기록에서 드리블이 없어요. 물론 주고받으면서 침투하는 모습이 날카로운 모습도 있긴 있었는데 공식 경기에서 드리블이 없다는 건 좀 아쉽죠.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은 득점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 2시즌 득점력을 봤을 때는 득점력도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블이 아쉽다는 건 결국 라민 야말이 없을 때 왼쪽에 있는 레시포드가 공격 루트를 개척해야 되는데 드리블로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33분 동안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는 많이 나오길 바란다. 이런 입장인 거죠. 물론 왼쪽에 바르다지의 활약상을 봤을 때는 레시포드의 스타일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여하튼 바르다지가 레시포드를 좀 도와준다는 느낌까지 드니까 레시포드 입장에서는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한지 플릭 감독은 선발은 하피냐 그리고 교체는 레시포드로 갔거든요. 이런 모습이 리그에서도 많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레시포드를 왼쪽에 쓰고 하피냐를 중앙 쪽에 쓸지도 좀 보긴 봐야 되겠고 레시포드는 또 최전방도 가능하니까 레반도프스키 백업으로서 페란과 경쟁할 수도 있겠죠. 여러모로 활용 가치는 높은 선수니까요.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죠. 자, 신입생 활약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내용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프리시즌 경기잖아요.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쓱 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왼쪽 풀백 백업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포르타 회장과 데쿠 단장이 처리할 선수는 빨리 처리하자. 그리고 나서 왼쪽 백업 영입하자. 그래서 선수 등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선수 등록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왼쪽 풀백 영입해줘 해줘 이런 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팀의 완성도를 생각할 때는 왼쪽 백업은 필요할 듯 보이거든요. 이럴 때 욕심내지 언제 욕심내냐. 그냥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 서울에서 만나요.